자, 오늘은 항등식 해볼게요. 항등식. 자, 항등식.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항등식. 항등식. 자, 자, 근데 뭐 이런 거지, 항등식.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이거죠. 시계 종류가 등식과 이제 뭐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시계 종류는 등식과 부등식이 있는데 등식은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어요. 항등식이 있고 부등식은 조건부등식과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뭐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 배웠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게 조건부등식이고 이제 절대부등식. 근데 이제 제가 간간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여기 있는 항등식과 절대부등식을 아주 디테일하게 배워요. 아주 디테일하게 배우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제가 항등식은 그냥 좌변이랑 우변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에다가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 된다. 그래서 항상 경우가 성립하는 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는 해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 돼요. 그래서 자, 항등식은 자 이런 겁니다.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항등식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해요. 만약에 얘가 x하고 y에 대한 항등식이면 x하고 y 둘 다 항등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자 얘도 빵이 돼야 되고 얘도 빵이 돼야 되고 얘도 빵이 돼야 돼요. 근데 x, y에 대한 항등식인데 좌변이나 우변의 식이 있으면 개수가 일치해야 돼요. a하고 a 프레임 똑같고 b하고 b 프레임 똑같고 c하고 c 프레임 똑같고요. 여기는 지금 2차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1차식으로 가시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는 0이고 b도 0이 돼야 되고요. 뭐 ax 플러스 b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막 이런 식으로 문제 풀었죠.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항등식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뭐 이 식이 뭐 항등식이다 그러면 개수끼리 비교하는 거죠. 개수끼리 뭐 a는 3이고 b는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자, 항등식의 성립은 차수에 관계없이 성립을 하고 무엇에 대한 앞에 있는 문자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주어진 식을 이런 모양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항등식은 주어진 식을 이런 모양으로 정리하는 거고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주어진 식을 이런 모양으로 정리를 해서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각각 다 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중1 때는 어려워하셨는데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참고에 있는 여기 있는 표현들에다가 좀 박스를 치시고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여기 있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시면 전부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거를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암기까지는 뭐 달달달달 외우는 건 필요 없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등식이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뭐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미정 계수법이 있습니다.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 그러니까 개수가 문자로 표현되겠죠. 이거를 미정 계수라고 그래요. 정해지지 않은 개수라는 거죠. 그래서 미정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주로 개수비교법을 썼었어요. 개수비교법을 쓰셔가지고 뭐 ax 제곱 더하기 b 빼기 1 x 빼기 c가 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다.
그러면 개수끼리 비교하는 거죠. 2차항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 빼기 1은 1이고요.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하신 건데, 자,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개수비교법은 언제 쓰고 수치대입법은 언제 쓰는지 되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항등식이 있다고 칠게요. 뭐 A에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B, x 빼기 2, x 빼기 3 더하기 C, x 빼기 1, x 빼기 3이 뭐 4x제곱 빼기 1이다. 이런 식의 항등식이 있다고 쳐봐.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A, B, C를 결정을 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수비교법만 알고 계신다면 여기 있는 이 엄청 복잡한 식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근데 그게 너무나 소모적이라는 이야기지. 그죠?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너무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비교법은 항등식이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쓰시면 되게 좋은 건데,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있죠. 그죠? x 빼기 1도 2번 나오고 x 빼기 2도 이렇게 2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처음에 여기 있는 식에다가 수치를 대입하는 거야. 여기 있는 식들을 빨리빨리 없앨 수 있게끔 처음에 x에다가 2를 넣어봐요. 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이 있는 거는 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굳이 복잡한 계산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빵이 되고 이거가 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 넣으면은 자 마이너스 1,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2, B는 여기다가 1 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B가 쉽게 나오죠. 그 다음에 X에다가 이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넣어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식들이 지금 항이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그럼 X 빼기 2가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빵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뭐 2 빼기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고 C만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16에서 1 빼니까 C가 쉽게 주어지겠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X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하얀색 식이 다 사라질 테니까 이거랑 이거가 사라질 테니까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보시고 언제 개수비교법을 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수치대입법을 할 때가 편할 때가 있는데, 수치대입법은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는 수치대입법을 쓰세요. 그러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충학습. 자, 보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항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자, 봐봐. 이제 우리가 이 항등식을 배우고 나서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잖아요.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자,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항등식 단원하고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 나오는 요 단원에서 이런 검산식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읽고 나서 어떤 다항식으로 나눴는데 몫이 이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항등식을 적으셔야 돼요. 자, fx는 gx 곱하기 qx가 되고요. 여기가 rx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얘가 1차식일 때, 얘가 2차식일 때, 얘가 3차식일 때까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시험에서도 뭐 3차식 이상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뭐 나누는 식이 n차식이면 나머지는 반드시 n-1차 이하의 식인 걸 기억을 하셔가지고 1차식으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r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x를 뺀 거예요. 여기 x가 있으면 x에 대한 식이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 x가 빠졌으니까 얘는 숫자라는 거죠. 2차식으로 나누면은 자 나머지를 ax 플러스 b로 잡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암묵적으로 룰이야, 룰. 3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자 나머지가 2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현이랑 되게 친해지셔야 되고요. 이 표현이랑 되게 친해지셔야 되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x 빼기 1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f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그럼 여기는 뭐야? 나머지니까 이렇게 r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죠? 이 식들을 계속 써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식에서 이제 항등식이 뭐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는 되게 쉬워요.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럼 아까 배웠던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얘가 없어지면 좋잖아. 그러면 양쪽에 있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원래 있는 식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게 나머지죠. 얘가 나머지 정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인수 정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fx가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fx를 x 빼기 2 곱하기 qx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나머지가 빵인 거잖아요. 근데 얘가 없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그죠? 얘가 인수 정리예요. 얘가 인수 정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를 배울 텐데,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의 기본 전제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적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항등식 단어는 되게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자, 61번 보시면 x에 대한 항등식, 지금 이거 되고 있지? 네. 그죠? 자, 항등식인 걸 물어봤으니 여기에서 좌변이랑 우변이 일치하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니까 일단 디귿하고 리을이 항등식이 될 거고요. 이제 이 정도는 빨리빨리 암산할 수 있지. 리을도 항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좌변을 정리해 보시면 되고, 뭐냐? 왜 이렇게 많냐? 항등식이 엄청 많네. 그죠? 전부 다, 얘는 항등식이 아니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쪽을 정리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다르기 때문에 항등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등식이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항등식 성질을 또 이용을 해볼게요. 자, 보십시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수치대입법을 쓰기가 애매해요. 그죠? 얘는 그냥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가 빵이 돼야 되고, 얘가 빵이 돼야 되고, 얘가 빵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B, C를 순서상으로 보기 좋게 정리를 하신다면, 순서상으로 정리하는 게 보기 좋으실 거 아니에요?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C는 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도 수치대입법을 쓰기 애매해. 그냥 얘는 개수를 비교하시면 돼요. A는 2죠.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2차항 계수하고 2차항 계수 비교하니까 A가 2가 되고요. 2B 빼기 1하고, 근데 2B 빼기 1이 1차항이 없으니까 얘는 빵이 돼야 되죠. 그러면 B는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C 플러스 5가 상수항이 돼야죠. C 플러스 5가 상수항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아야 돼서 C는 마이너스 5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개수 비교법을 하시는 게 낫겠죠. 그런데 밑에 있는 문제들을 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자, 이제 이런 형태는, 자, 보세요. 이런 형태를 보시면 위에는 개수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밑에를 보시면 이거를 이제 물론 얘도 개수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B X 더하기 A 빼기 2B는 X 빼기 8이다 이렇게 놓고 풀려도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보여드리면 A 플러스 B는 1이고 A 빼기 2B는 마이너스 8이다 해가지고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야 되잖아. 그지? 이거 완전 시간 낭비라고. 그래서 아까 배웠던 수치대입법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보세요. 자, 처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사라지죠. 얘는 사라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b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9가 돼서 b 값이 빨리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으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x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3a만 남는 거고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이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개수비교법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식이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는 수치 대입법을 쓰시는 게 좋을 거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부터는 계속 수치 대입법 위주로 가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필수 문제. 자, 1번을 볼게요. 1번을 보시면 딱 보니까 개수비교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개수비교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C값을 보자마자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C값은 여기에서 상수 뽑고 여기에서 상수 뽑아서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제가 이제 그 곱셈 정리를 전개할 때 항상 동전 던지는 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잖아요. 여기에서 상수항 뽑고 여기에서 상수항 뽑아서 곱할 때만 상수항이 나오니까 C는 3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푸셔도 돼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차 함계수가 2인 거 보고서 여기서 x 뽑고 여기서 마이너스 3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 뽑고 여기에서 ax 뽑아가지고 자 뭐 이거 두 개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a 빼기 3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렇다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2차 함계수가 나오려면 여기서 2차 함계수 나오려면 반드시 x를 뽑아야 되고 여기에서 2차 함계수 나오려면 ax 뽑아야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뽑고 여기에서 x제곱 뽑아야 되고 그거 말고는 2차 함계수가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아 근데 그러면 자 얘를 정리해보면 a 빼기 1 x제곱인데 얘가 bx제곱이란 말이지. 근데 b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아니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b 값이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식이 간단하면. 그런데 원칙적으로 풀어드리면 자 얘를 그냥 전개하는 겁니다. 자 전개해서 x 세제곱이 되고 자 x 세제곱 2개 곱하시면 ax 제곱이 되고요. 자 이 방법으로 풀었던 답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케이? 이 방법으로 풀었던 거랑 답이랑 비교해 볼게. 제가 계산을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곱하시면 x 세제곱이고 곱하시면 ax 제곱이고 곱하시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곱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곱하시면 마이너스 ax 곱하시면 플러스 3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소모적이지. 그죠? 엄청 귀찮아요. 귀찮은 건 사실이야. 그래서 동료한끼리 정리를 하시면 a 빼기 1 x 제곱이 되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3 a x가 되고요. 플러스 3이에요. 그런데 얘가 x 세제곱 bx 제곱 빼기 2x 더하기 c가 돼서 자 c 값은 3이죠. 아까 여기서 c 값부터 찾고 들어갔죠? c 값 3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이 계수 비교하시면 마이너스 2니까 a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요 값이 b 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b 값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오케이? 그런데 정석대로 푸실 수도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2번은 딱 보니까 무조건 수치 대입법으로 푸시는 게 좋겠죠. 여기 x 플러스 1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살며시 x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으로 x 빼기 2가 있어서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곱혀져 있고요. 하는 세 개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넣어보시면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플러스 6 빼기 2가 되고요. 그러면 노란색이 있는 거가 다 지워지지.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이어서 3b예요. 그러면 b는 2죠. 엄청 빨리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빨간색이 빵 되려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 돼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빨간색이 있는 얘하고 얘가 지워지죠.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2만 남고 빵빵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가 돼서 a가 1 해서 훨씬 수월하게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2가 되면 자 이거 좀 계산이 복잡하네요. 8 빼기 12 빼기 2가 되고 하얀색 두 개 있는 거가 지워질 거고 2하고 2가 들어가니까 6c가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4고 마이너스 6이니까
C는 마이너스 1 해서 개수 비교법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거를 좀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푸실 건데 66번을 학생들이 의외로 못하는데 학교 시험에 잘 나와서 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얘들아 보세요. 이제 우리가 보기 차식이죠. 자, 여기 있는 이제 고등학교 수업할 때는 여기 있는 보기 차식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3학년 1학기 그 수업할 때 말씀드렸는데 복 2차식은 틀림없이 4차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2차식이 되어야 판별식도 쓸 수 있고 근의 공식도 쓸 수 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야? 근의 공식, 판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4차식이야. 4차식이 됐을 때는 니네가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얘는 4차식인데도 불구하고 x, 그러니까 이름이 복 2차식이잖아요. 중복된다는 거야.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시면 4차식을 2차식으로 볼 수가 있어서 내가 항상 2차식의 특권 4가지를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방정식입니다. 왜냐면 2차 방정식은 할 수 있는 게 4가지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나중에 공통 수학 1, 2 배우고 나서 대수하고 무조건을 하게 되면 왜 내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지 아주 뼈저리게 문제 풀 때마다 느끼실 거예요.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얘를 지금 보시면 자, 얘는 아이들이 일단 모양이 이러해서 어려움을 느껴요. 문자가 2개니까 반드시 식을 2개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 x제곱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왜냐면 얘가 없으면 좋겠잖아. 꼴보기 싫잖아. 얘가 없어지려면 x제곱이 2니까 이쪽은 빵이 돼요. 그럼 x제곱이 2니까 얘는 4가 되고 얘는 2a 빼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없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항상 불편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수치대입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이쪽은 또 빵이 되죠.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1이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이렇게 돼서 이거 연방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가 학교 시험에 간간이 돼요. 선생님들이. 자, 보십시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항등식의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아까 제가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 4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형광펜으로 체크하시는 것도 좋아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 표현이 있죠. 그럼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자, 문제에서 무조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K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K 없는 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식을.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K가 있는 걸 보시면 2x 자, 여기서 K가 있는 거 보시면 플러스 Y K가 있는 거 보시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K가 없는 애들은 마이너스 X K가 없는 애들이 플러스 Y이고 마이너스 7이에요. 여기 있는 이 표현은 나중에 공통수학 2 할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잘 들어. 공통수학 2 할 때 1차 함수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데 공통수학 2에서 1차 함수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데 자, 보세요.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각각이 빵이 되죠. 자, 보십시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1차 함수를 일반형으로 많이 쓰는데 x하고 y의 개수의 부호가 똑같으면 기울기는 마이너스죠. 딱 보고서 딱 알아야 돼.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야. 그러면 2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고요. x랑 y가 부호가 다르면 기울기 플러스죠.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자, 일단 물론 이제 공통수학 2에서 배울 내용이긴 한데 자, 잘 들어. 여기는 지금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거 2개가 둘 다 각각 빵빵 돼야 되잖아. 그러면 상황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두 직선의 교점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수 xy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 이 교점 p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셔야 되잖아.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은 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 3x가 되고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 플러스 6은 0이 돼서 자 p의 좌표는 마이너스이고요. 자 x값이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y 빼기 2는 0이 돼서 y값은 5예요. 그렇다면 여기 1번 문제의 답은 x하고 y의 좌표가 마이너스 2,5에서 이거가 답이거든? 이게 답인데 얘가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근데 이 식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하얀색들이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의미하고요. 이는 좌표 평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하얀 직선 두 개의 교점이 파란 점이잖아.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은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데 여기 있는 k 값에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하나씩 초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 값이 빵이다. k 값이 빵이면은 얘가 다 지워지니까 여기 있는 직선만 남으니까 k 값이 빵일 때는 이 직선만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해하십니까?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아무튼 이거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보시면 잘 들어 얘들아.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뭐냐면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이 표현 자체가 xy에 대한 항등식인 거고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는 건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무엇에 대한 무엇에 관한 나오면 얘를 변수 취급하는 것이니 이 주어진 식을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x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y 블라블라블라블라는 빵꼴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에서 x가 있는 아이들을 초이스해 보면 여기가 a가 있고요. x가 있는 아이들을 초이스해 보면 마이너스 b가 있고요. x가 있는 아이들을 초이스해 보면 플러스 2예요. 그죠? 그 다음 자 y가 있는 아이들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3b인데 자 칸이 좁으니까 다시 쓸게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y가 있는 아이들은 마이너스 3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x랑 y 둘 다 없는 아이들이 없네요. 그죠? 모든 항에 다 x랑 y가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유감스럽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식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 빨간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각각 빵인 걸 이용해서 a, b를 구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임의의 실수 x, y 이것도 항등식으로 자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야. 얘를. 그래서 각각이 빵이 되게 해서 이 안에 있는 하얀색이 둘 다 빵 되는 걸 만족하라는 걸 찾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수업은 다음 시간에 배울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분해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잘 들어. 물론 숙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단어는. 자 보십시다. 다음 식을 자 3차식입니다.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가 되도록 하는 상수의 얘기를 구해요. 잘 들어. 그러면 저번 시간에 가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지만 이제 여기다가 유치하게 나누기식을 쓰고 항등식으로 바꾸지 마시고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항등식을 적으셔야 돼요. 이 식을 이 아이로 나눴더니 몫은 무언가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식을 쓰셔야 됩니다. 자 검산식 이게 이제 좀 어려워.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식은 여기서 몫을 추론할 수 있죠. 여기는 qx를 추론할 수 있어요. 그지? 왜냐하면 자 잘 들어. 이 다항식 추론이 되게 중요해요. 이 다항식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을 하실 때 이 다항식 추론하는 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미적분에서 우리가 3차식이랑 4차식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 3차식이랑 4차식을 봤을 때 이제 문제 읽고서 항상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요. 문제 읽고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얘가 지금 얘들아 여러분들 예상대로 3차 함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배워요. 쉬워 되게. 실은 여러분들 지금 그냥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얘는 x 더하기 c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더하기니까 자 얘가 3차식이니까 2차식하고 1차식을 곱해야 3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qx는 x 더하기 c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2 같은 게 붙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때는 qx가 2x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잠시만요. 너 시험 다 봤니? 아무도 그러면 저기 가야 돼. 잡으시오. 저녁시에서 하세요. 문제 풀고 숙제하고 있잖아. 네. 나 지금 수업해야 돼서 널 봐줄 시간이 없는데. 그냥 뒤에 계속 푸세요. 그 뭐 유형이들 다 푸세요. 자 보세요. 이 다항식을 추론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qx를 2x 더하기 여기 있는 qx를 x 더하기 c로 놓고 이거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계수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소모적이죠. 그죠?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아까 배운 수치 대입법을 이용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식을 가만히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qx가 마음에 안 들어. 물론 얘가 x 더하기 c인지를 추론할 수 있지만 이 식을 봤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지.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아이를 살짝 인수분해합니다. 그러면 x 빼기 1, x 빼기 2로 인수분해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물론 여기 qx가 x 더하기 c야. 자 잘 들어. 지금 초반에 이런 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내가 수치 대입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골칫덩어리야. 그지? 얘가 없으면 좋겠어. 딱 봤더니 여기 있는 이 식이 빵이 될 때 필요한 식이 x는 1과 x는 2죠. 잘 들어? 니네 이거 못하면 앞으로 수업 못해. 자, 잘 들어. 왜냐하면 지금 이게 미적분 할 때도 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잘 들어. 이 나머지 정리하고 항등식이랑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잘 들어. 그러면 여기 내가 지금 줄친 부분이 없으면 좋겠잖아. 근데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A랑 B 식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골칫덩어리 부분이 빵이 되게 하는 X값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배우신 수치대입법을 이용을 해서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해요. 그러면 1 대입하시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요. 얘는 다 지워져. 얘는 다 지워지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 3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8 더하기 2A 플러스 B가 되고요.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5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푸시면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빼시면 7 더하기 A는 2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A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B는 7이 되겠죠. 그래서 자 아까 배운 수치대입법을 이용을 해서 되게 손쉽게 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가 1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풀 수가 없죠.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x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있는데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고 몫이 qx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인데 이때는 아까처럼 여기 있는 qx를 추론하셔야 돼요. x 더하기 c로 세팅을 하고 더하기 2x 플러스 1로 두고요. 이 식을 전개하셔야 돼요. 전개하셔서 A, B, C 모르는 문자 3개인데 식 3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니네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 여기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인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아까처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잘 들어요. 자, 2번 볼게요. 자, 봐봐. 제가 3학년 1학기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임수정리를 살짝 가르쳤어요. 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냥 소개만 하고 말았는데, 자, 잘 들어. 여기 있는 다항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다항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항등식을, 자, 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원래 몫은 qx가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qx를 추론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에요. 그럼 여기는 x가 되고 x 더하기 c가 되죠. 그러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수치대입법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일일이 전개하셔야 돼요. 자, 얘네들이 전개하시면 x 세제곱이 되고요. 얘네들 전개하시면 cx 제곱이 되고요. 얘네들 전개하시면 x 제곱이 되고 cx가 되고요. x 더하기 c가 되죠. 그 다음에 동료한끼리 모여서 정리를 하시면 c 플러스 1 x 제곱이 되고요. c 플러스 1 x 더하기 c가 되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식이랑 여기 있는 이 식을 개수 비교해보면 c가 2죠. 그죠? c는 2가 되고요. 자, c 플러스 1은 b거든요. 그럼 얘가 b예요. 그러면 b는 c 플러스 1이니까 b는 3이에요. 그 다음에 a는 c 플러스 1이죠. 이것도 a잖아요. 그래서 a도 3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렇게 일일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인수분해 하셔서 수치대입법을 슬기롭게 이용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자, 오늘 숙제를 차분하게 하셔야 수요일날 수업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야기했지만 공통 수학은 숙제 한번 밀리면 못 따라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그날 집도 나갔을 때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땡긴 겁니다. 김가인 씨와 김진수 씨와 현은지 씨가 계속 밀릴 것 같아서. 정원이도 그렇고. 자, 오늘 배울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두르시고요. 자, 연조립제법입니다. 연조립제법. 자, 제목을 크게 적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연조립제법 하면은 요 문제를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이 연조립제법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연조립제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립제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숙제가 다 되셨을 거라 믿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조립제법을 배웠는데,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빨리빨리 구하는 것이고, 숫자만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매우 편리한데, 얘는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래서 이름이 연조립제법이고, 자, 지금부터 연조립제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들어. 나는 오늘 이거 하나만 이해시키면 돼. 자, 얘가 등식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물론 얘를 전개해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x 플러스 1의 세제곱과 x 빼기 1의 세제곱식은 좀 외우자 그랬어요.
자주 등장하니까 얘를 한번 해보시면 세제곱 3x제곱 3x 플러스 1일 거고요. 얘는 x 세제곱 빼기 3x제곱 3x 빼기 1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외우셨는지 외우지 않으셨는지 확인은 되지 않지만 뭐 조만간에 시험을 한번 보죠. 뭐. 곱셈 공식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단원 테스트를 볼게요. 개념 원리 확인 체크 문제 위주로 해서 아주 쉽게 낼 것이고 아주 쉬운 문제도 못 풀면 필터링해서 보충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쉽게 냈는데 그걸 못 따라오면 앞으로 수업을 따라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필터링 합니다.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얘를 일일이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려니까 엄청 개짜증이 나죠. 네, 완전 개짜증이지. 짜증나잖아 이거 언제 다 해.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식들을 잘 관찰하세요. 여기를 식을 잘 관찰해 보시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단계별로 색깔로 구분해 드릴게요. 3x 세제곱 빼기 x 플러스 2인데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있는 식을 x 빼기 1로 묶어요. 그러면 자 x 빼기 1로 묶으면 첫 번째 ax 빼기 1의 제곱이 남고요. 여기 b x 빼기 2 남고요. 여기 c가 남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는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오케이? 자 제가 여기까지 만든 거를 조립제법 해볼게요. 첫 번째 얘를 조립제법 합니다. 지금 보시니까 요 안에 있는 괄호가 빵 되는 숫자는 다 1입니다. 근데 얘는 3차식이 있으니까 3, 0, 마이너스 1, 2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조립제법은, 자, 개수만 쓰고, 여기 있는 값이 빵 되는 2를 카운팅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내려오는 건 더하기고, 사선으로 가는 건 곱하는 겁니다. 자, 큰아들 밑에는 아무것도 없죠. 큰아들은 그냥 내려와요. 그 다음, 대각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둘째 아들 붙였습니다. 얘네 둘을 곱해줍니다. 내려오니까 3이에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하기 때문에 3이에요. 내려오니까 더하는 거죠. 대각선이니까 2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막내 아들은 방을 하나 만들어주라고 그랬지? 막내는 방을 만들어주고 이 방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이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나머지거든.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자, 첫 번째 이 식을 자, x 빼기 1로 뭐 나눈 거는 제가 조립제법을 여기까지 한 거죠. 그러면 게임이 끝났네요. 여기 있는 3, 3, 2가 상수항, 1차 함계수, 2차 함계수죠. 근데 얘를 봤더니 이 식을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노란색이 몫이고 나머지가 d죠. 그러면 네가 d구나. 그지?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노란색 식을 또 다시 x 빼기 1로 나눕니다. x 빼기 1로 나눠요. 그러면 빨간색이 몫이 될 것인데 몫은 a x 빼기 1 플러스 b가 돼서 몫은 1차식이에요. 얘네들이 곱하면 이거고 얘네들이 곱하면 이거죠.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지 못한 c는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노란색 식이 이거잖아. 그치? 이 노란색 식을 다시 x 빼기 1로 나눈 거죠. 그러면 자 이름이 연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다시 이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노란색 식을 x 빼기 1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다시 내려옵니다. 자 큰아들 3이야. 곱해 3이야. 더해 6이야. 곱해 6이야. 8인데 막내니까 방을 만들어줘.
그러면 여기 있는 식에서 자 여기 있는 3하고 6은 상수항이고 1차항 계수죠. 상수항이고 1차항 계수죠. 노란색 식을 x 빼기 1로 나눠봤을 때 몫이죠. 이쪽 보세요. 빨간색이 몫인데 얘는 1차식이죠. 수빈아 너 혼자 졸고 있어. 정신 차려. 졸리면 물 또 알았어? 너 혼자 지금 맹하다고 나중에 또 혼자 모르겠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몫이 1차식이지? 몫이 1차식이지? 그럼 여기 있는 C가 나머지잖아. 그럼 얘가 C죠. 그죠? 연주리치법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무한 반복해서 보세요. 그 다음 제가 여기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식이 1차식인데 얘를 1차식으로 나누면 여기는 A가 몫이죠. 내가 검산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아니면 여기는 검산식. 이거랑 친해져야 돼요. 이제 빨간색 식을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6이죠. 그럼 얘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장남 내려오죠. 대각선 3이지. 방을 만들어줍니다. 얘가 9예요. 여기는 9가 B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식을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은 숫자예요. 그지? 몫이 숫자고 몫은 A고 나머지는 B죠. 그러면 얘가 B고요. 제일 끝에 있는 얘가 스몰 a예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가는 겁니다. A, B, C, D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연주대제법 팁을 드리면 X 빼기 1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잖아.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원리를 이해하였으니 근데 여러분들 짐작대로 여기다 빈칸을 준 거를 학교 시험에 내요. 자, 빈칸 추론하는 걸 내요. 자, 자, 봅시다. 연주제법. 자, 여러분들이 한번 71번 풀어보세요.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진도를 하기 때문에. 자,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쉽잖아요. 여기 있는 거 그냥 계속하면 되잖아요. 71번 답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해보세요. 기다릴게요. 조리제법 연속으로 하면 돼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조리제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제 조리제법을 못하면 인수분해도 할 수가 없고요. 인수분해를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자, 71번 한번 풀어드릴게요.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4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니까 x 빼기 1만 세 번 하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큰아들 내려오고요. 대각선 마이너스 1, 수직이니까 더하고요.
대각선 곱하고요. 수직 더하고 마이너스 3에서 여기가 1이죠. 한 번 더 합니다. 1 마이너스 1이 와야 되니까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2고 여기가 5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밑에서부터 A, B, C, D죠.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5고 D는 1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역시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 보시고요. 자, 연속 문제 스텝 1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스텝 2하고 실력은 제가 철저하게 다 풀어드립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갑자기 훅 들어오죠. 스텝 2의 77번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중학생이시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죠?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보세요. PNX가 있어요. PNX. 근데 이렇게 기호가 있으면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보세요. 자, PNX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P1X는 제가 n에다가 1 넣었잖아요. n에다가 1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그지? 그럼 얘는 1까지만 하라는 얘기지. x 빼기 1이고요. P2x가 되면 여기까지 하라는 얘기죠. x 빼기 1, x 빼기 2고요. 자, 잘 들으세요. 모의고사 기출에 이 문제랑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봐봐. P3x가 되면 제가 n에다가 3을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3을 넣어보면 1, 2, 3 이렇게 곱하라는 거구나. 이 규칙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제가 P1x, P2x, P3x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칙을 발견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구한 식들 여기다 다 때려 넣어야지. 그죠? 때려 넣는 건데 보시면 2x 빼기 3의 세제곱이 a 더하기 b x 빼기 1 더하기 c x 빼기 1 x 빼기 2고 p3x는 d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모르는 문자 이걸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도 돼요? 자, 어떻게? 처음에 x에다 1 넣어봐요. x에다 1 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쪽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랑 세 개가 죽어. 그지?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야.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x에다가 2를 넣으면 뒤에 있는 거 두 개가 지워지잖아요. 그지? 그럼 x에다 2를 넣어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면 4 빼기 3이니까 1이에요. 2를 넣으면 a, 여기다 2를 넣으면 a 더하기 b죠. 그럼 여기서 b 값도 나와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넣어요. 지금 내가 수치대입법으로 풀고 있는 거지. 수치대입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3을 집어넣으시면 6에서 3 빼니까 3의 세제곱이죠. 27이에요.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너만 지워지잖아. 그러면 x에다 3 집어넣으면 a, 3 집어넣으면 플러스 2b, 3 집어넣으면은 자, 3 집어넣으면은 2 더하기 2c가 되죠. 근데 아까 앞에서 a랑 b를 구해놓은 게 있잖아. 그러면 27은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b에다가 4를 집어넣고 플러스 2c가 되고요. 2c의 값은 이게 3이니까 넘어가면 24예요. 그러면 c는 12가 돼요. c가 10이고 b가 2고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d는 어떻게 구하냐?
D는 어떻게 구할까요? D는 8이죠. 첫 번째. 자, 보세요. D는 8입니다. 봐봐. 잘 들어. 제가 곱셈 공식을 설명할 때 2x 빼기 3의 세제곱은 동전 3개 던지는 거야. 2x 빼기 3, 2x 빼기 3, 2x 빼기 3 동전 3개를 던지는 건데 여기서 곱하실 때 2x 뽑고 2x 뽑고 2x 뽑을 때만 세제곱 나오잖아. 그죠? 이 밑에 7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 이렇게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7개에서는 절대 세제곱식이 안 나오잖아. 왜? 여기서 마이너스 3 뽑고 2x 마이너스 3 뽑고 2x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엄청 빨리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남들 다 하는 거 혼자 뒤처지는 겁니다. 밑에는 절대 3차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게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딱 보자마자 얘가 최고차원 계수잖아. 그러면 요거 제곱하니까 2의 세제곱해서 8 해서 D는 8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X에다 빵 넣어도 돼요. 자, 봐봐. 여기 좀 빵은 없지만 그냥 X에다 빵을 넣어서 D를 구해도 돼요. 여기다 빵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7은 A 빼기 B 여기다가 빵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2C 여기다 빵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6D죠. 근데 밑에서 A, B, C를 다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D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숫자를 집어넣는 것도 센스고 근데 제가 오늘은 그냥 보자마자 이 새끼 최고차항이네. 최고차항이니까 그냥 8이죠. 자, 이 방식 추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에 형광색으로 박스 치세요.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센에서도 한 3번쯤, 자, 단원마다 계속 나와요. 단원마다 계속 나오는데, 원리는 엄청 간단합니다. 원리가 엄청 간단한데, 처음에 항등식에서 나왔지. 그러면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할 때도 또 나오고, 2차 부등식 할 때도 또 나와요. 한 4번에 걸쳐서. 근데 실제로 RPM이나 센에도 실제로 단원마다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원리는 엄청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첫 번째 니네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K의 값의 관계가 어때? 그러면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죠? 근데 항상 1이 근이 돼.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죠? 잘 들어. 이 문제가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래? 그럼 얘는 항등식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1은 x값이 1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1번을 먼저 쓸까요? 2번을 먼저 쓸까요? 몇 번에 있는 정보를 먼저 이용하는 게 풀이를 빨리 풀 수 있겠어? 당연히 2번이죠. 왜냐하면 문자를 하나라도 줄이기 좋으니까 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얘를 먼저 적용을 시키면 x에다가 1을 대입해요. 그러면 1 더하기 k 2p 빼기 3 뭐야? 그 다음에 x가 없네. 그죠? 자, 얘를 먼저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뭐야? 별 도움이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1번을 쓰는 거죠. 1번이 뭐야? K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럼 니네한테 여기 있는 식을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야? K가 있는 애들끼리 모으고 K가 없는 애들끼리 모아라. 식을. 오케이?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K가 붙어있는 거 보시면 마이너스 P제곱
여기도 플러스 2p. 얘도 k 붙어 있잖아. 그죠? 아이고, 그만 써봐. 요거 두 개 전체 다 k가 붙어 있는 거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p제곱이랑 이게 플러스 2k이고, 플러스 2도 있고, 에이.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2kp. 아니,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죠? 그냥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랑 이거에서 이걸 빼준 식을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이거고. 자, 더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그치? 그럼 K가 없는 애들. 에이, 니네 K가 없구나. K가 없어. 너도 K가 없네. 그치?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다 빵인 건데. 그죠? Q 값은 마이너스 3이고 P 값은 보시다시피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P는 완전 제곱식이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P의 제곱 빼기 2P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P는 1이죠. 그지? 근데 봐봐, 이제 요 문제 패턴이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 꼭 나와. 근데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문제 무한 반복이야. 자, 뒤로 갑니다. 자, 79번도 형광색으로 박스 치세요. 알페 보실 때 이 문제 나올 겁니다. 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앞부분은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다 찍어줄 수 있어. 자,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79번.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본 경험이 없으면 못 풀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풀어보면은 그냥 30초 코스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보세요. 이게 분수식이에요. 분수식. 이런 식이 분수식입니다. 분수식인데, 분수식이 x, y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x, y에 관한 항등식인 거고, x, y에 관한 항등식인 거고. 너는 김가희 씨 들으세요. x, y에 대한 항등식은 주어진 식을 이런 모양으로 정리하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이 일정한 값,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상수죠. 그죠? 그러면 이 분수식의 값을 K로 세팅할 수 있죠. 잘 들어. 풀어본 추억이 없으면 절대 못 풀어, 애들이. 자, 이 분수식의 값이 항상 일정한 값 K예요. 얘는 상수야. 숫자. 자, 상수 뭐예요? 숫자 취급하는 거죠. 오케이? 상수의 반대말은 변수예요. 변수는 값이 변하는 거고, 상수는 값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분수식 자체가 K이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4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kx ky 빼기 k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식을 이런 모양으로 정리를 해야지. 그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정리하면, 자, 전부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되죠. 이항을 시키면 되죠. 부호 틀릴 수 있으니. 정리했지? 자, 이 식을 이렇게 놓고 정리했지? 그 다음에 이 식을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건데, 자, x가 있는 애들 두 개, 4 빼기 k. y가 있는 애들 두 개, a 빼기 k. 그 다음에 x랑 y 둘 다 없는 애들 k 빼기 b입니다. 어디요? 그러네요. 고마워요. 그러면 b가 플러스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얘가 빵이고 얘가 빵이고 얘가 빵이니까
K는 4가 되고요. A랑 K랑 똑같은 거니까 A도 4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K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잘 기억하시고요. 자, 봅시다. 다항식이 있는데 다항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헐.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자, 보세요. 와, 4차식인데 이 4차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얘들아 봐봐.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처음에는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면 여기를 QX로 잡으셔야 되겠지. 근데 보시면 얘는 4차식이고요. 얘는 2차식이에요. 그럼 QX는 2차식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QX를 추론할 수는 있어. QX는 뭐가 되냐면 최고차항이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를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항등식으로 풀라고 하니까 답답하지. 그러면 이거를 이쪽을 만약에 전개를 하면 이쪽에 항 3개, 이쪽에 항 3개니까 항이 9개예요. 그죠? 그럼 그 9개를 다 정리하는 동안 시간은 엄청나겠죠.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이 정도 문제는 1번부터 6번 사이에 나와요. 1번부터 6번이 뭘 의미하는 줄 알죠? 모든 아이들,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은 학생, 모든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한 이 정도거든요. 1번에서 6번 사이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알아. 내가 구라를 치지 않는다는 걸 니네가 직접 봐야지 알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실제 시험지 보여드릴게. 그러면 짜증이 확 난다고. 그죠? 이거를 전개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풀 생각이냐면, 물론 이걸 전개해서 풀어도 돼요. 맞아. 풀이에서는 어떻게 풀었나? 풀이에서는 이런 전개해서 풀었어. 풀이에서 이거 다 전개해서 풀었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얘가 일단 인수분해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이걸 보면 니네가 무슨 식을 떠올려야 돼? x 세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을 떠올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수밖에 없게끔 매 시간마다 이걸 반복해요. 왜?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럼 또 니네가 아이고야 x 세제곱 빼기 1을 보면 x 빼기 1을 떠올려야 되고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기 있는 하얀색 식이 빵 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외워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근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아직 근이 없어요. 근이 없는데 그 존재하지도 않는 근을 내가 암기를 시킬 거야. 이제 복소수를 배우고 나서. 복소수 배우고 나면 여기 이 녀석이 근을 가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거 이제 풀이해서 이거 일일이 했어. 근데 하고 싶지 않잖아. 직접 나눌 겁니다. 자, 직접 나누기. 자, 제가 그랬죠? 직접 나눌 때 저 문자 있는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해볼게요.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인데 2차 항이 없으니까 2차 항 자리는 하나 비워놓고 1차 항 플러스 상수항입니다. 1차 항 자리, 2차 항 자리 비워놔야 돼요. 자, 얘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눌 겁니다. 직접 나눌 거예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밖에 풀 수 없게끔 문제를 내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입니다.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이 방법이 최적이 되게끔 문제를 내요. 자, 여기 x제곱 들어가죠. 곱합니다. x 4제곱. 이거 뒤에 곱하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에요. 이거 뒤에 곱하시면은 플러스 x 제곱입니다. 자, 이거에서 이거 빼요. 이 x 세제곱이고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x 제곱이고 ax 플러스 b예요.
아직. 자,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여기가 1입니다. 자, 얘를 보시고서 앞에를 봐야죠. 그러면 플러스 2x입니다. 얘네들이 곱하면 2x 세제곱이고요.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고요. 얘네들이 곱하면 플러스 2x인데 이 정도 버티셔야 돼요. 자, 이거 빼면 x 제곱이고요. a 빼기 2x 플러스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죠. 그러면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고요. 가장 밑에 있는 애가 나머지죠. 뺍니다. 빼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a 빼기 1 x, 이거에서 이거 빼면 b 빼기 1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나머지인데, 수빈아 잘 들어? 너 혼자 지금 졸고 있어.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여기는 얘가 아까 우리가 알고 싶었던 QX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 노란색이 빵이 돼야 되죠. 그치? 그럼 얘가 아까 배웠던 한 분씩의 성질로 해서 이것도 각각 빵이 돼야 되고, 이것도 각각 빵이 돼야 돼서 A랑 B는 둘 다 1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여기는 QX를 이걸로 잡고 일일이 전개해서 9개 정리한 다음에 개수 비교할 건지, 직접 나눌 건지. 이 문제는 직접 나눠서 풀어야 돼요. 여기다가 앞에다 쓰세요. 직접 나누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얘를 직접 나눠서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풀이에서처럼 푸셔도 되는데 완전 시간 낭비예요. 자, 그 다음에 연주를제법 배웠는데, 자, x 5제곱 있네. 자, 이것도 연주를제법으로 푸시는 게 제일 낫죠. 자, 보세요. x 5제곱이니까 1, 0, 0, 0,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이죠. 그 다음, 자, 1이 3번 나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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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 하나 챙겼죠? 얘가 F죠. 얘가 F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오니까 5번 해야 돼요. 자, 또 합니다. 1, 1, 1, 2, 2, 3, 3, 4, 4, 5고요. 여기에 있는 1은 F고요. 여기 나오는 5는 2고요. 또 합니다. 1, 1, 1, 3, 3, 6, 6, 10이 되죠. 20은 D가 되고요. 몇 개 안 남았어요. 1, 1, 1, 4, 4, 또 10이네요. B, C. 그 다음에 요거 개수만큼 해야 돼. 5번 하고 있죠. 1, 1, 1, 5입니다. 얘는 B고요. 얘는 A예요. A, B, C, D, E, F입니다. 자, 그 다음 82번에 형광색으로 칠해놓고, 자, 다음 시간에 이 82번을 먼저 쪼갠 다음에 진도 나갈게요. 이거는 지금 10분 동안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숙제하실 때 이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세요. 아마 RPM에 보면은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것만 유형 한 개가 나올 텐데, RPM을 펴보시면 RPM 숙제를 하실 때 오늘은 어디까지 하셔야 되겠어? 22쪽부터, 아이고 얼마 안 되네.
아, 나머지 정리랑 다 붙어있다, 이 책이. 다행이네요. 아이고. 오늘은 숙제, RPM 숙제 엄청 적네요. 원래는 22쪽이랑 23쪽 펴보세요. 22, 23인데, 원래 오늘 지금 배운 거가, 유형 5번까지거든요. 유형 5번. 유형 5번까지 배워서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유형 4번은 풀지 마세요. 그러면 유형 1번, 2번, 3번 하고 유형 5번까지만 푸시면 되고요. 다행히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가 같이 붙어 있네요. 따로따로 했으면 양 엄청 많은데. 이 문제는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배우고 나서 숙제를 하셔야 되고요. 형광색으로 별표 치고서 별표 500개라고 체크해 놓고, 자, 그 밑에 거 두 개를 풀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84번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풀 겁니다. 고2 때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84번은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 이 문제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석에 있던 문제거든요. 84번은. 저 이 문제 기억해요. 고등학교 때 정석 풀 때 그러니까 정석에 나오는 연습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상하게 지워지지 않네요.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도 풀었어요. 이 문제. 이 기억나요. 근데 자, 이 문제가 지휘들의 서바이벌 한번 보니까 이거 대단한 문제인데, 자, 봐봐. 일단 밑에 84번 먼저 할게요. 이 문제 진짜 대단하다, 이 문제. 자, 보자. 아, 뭐야 이거.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푸시는 RPM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RPM 숙제 하실 때 여기는 풀지 마세요. 저기 여기 시험에 꼭 나오는 거에서 실력업 있죠. 실력업.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을 다 푸실 건데 실력업은 풀지 마세요. 오케이? 왜냐면 실력업은 제가 나중에 날 잡아서 쭉 풀어드릴 거고,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체크한 거가 니네 풀어줘야 되는 문제도 체크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내가 RPM에서 중요한 문제를 조금 다 풀어드릴 터이니.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끝내고 나서 센과 좀 어려운 책으로 다시 또 한번 유형서로 다시 해드립니다. 개념들을. 공통수학 1, 2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3번 정도 수업을 들어야 돼요. 3번 정도. 3번 정도 내가 계속 반복해서 해줄 거야.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해요. 공통수학 1, 2를 공통수학 1, 2, 그러니까 실은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공통수학 1, 2만 엄청 잘하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나아. 공통수학 1, 2를 어설프게 배우고 나서 선행진도 쭉쭉 뽑아서 간 애들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중간한 중위권 애들은 공통수학 1, 2를 몰라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통수학 1, 2를 아주 디테일하게 엄청 심화를 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릴 거예요. 잘 봐. 여기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뭐야? 몫이 없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이 다항식은 몇 차식인지 몰라. 안다면 얘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x n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2차식이야. 그죠? n 플러스 2차식인데 그러면 일단 얘를 보고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보세요. x의 n승 x제곱 ax 플러스 b를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몇 차식인지 알 수 없으니 qx로 갑니다. qx로 가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는 qx는 n차식이에요. 왜냐면 얘가 2차식이니까 2차식과 n차식을 곱하면 이거 두 개 곱한 x의 n 플러스 2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죠? 차수가 똑같아 하시는데 얘가 n차식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죠? 자,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n x 빼기 3이에요. 자! 2차식이니까 얘는 1차식이고 여기는 3n은 숫자예요. 여기는 3n은 숫자예요. 얘를 전개하시면 3n x 빼기 3n 곱하기 3이니까 얘가 1차 한계수고 얘는 상수함인 거야. 맞죠? 그런데 얘는 건들지 마시고 자 식을 관찰합시다.
겁나 복잡해. A랑 B를 구하래.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부분이지. 여기를 봐야지 수빈아. 왜 내 얼굴을 보지? 아니.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내 손끝을 봐야지. 왜 내 얼굴을 보지? 왜 내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늙은 남자인데 왜 내 얼굴 봐? 여기를 보라고 이거사. 봐봐. 얘가 없으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x에다가 3을 집어넣을 겁니다. x에다가 3을 대입을 해요.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22. 3의 n승. 얘는 숫자야. 그죠? 3의 n승이고 9 더하기 3a 플러스 b는 너는 지워지지. 그 다음에 x에 3 집어넣으니까 빵이에요. 그런데 자 얘들아 3을 n번 곱한 것은 절대로 빵이 될 수 없죠. 저기서 n이 지금 자연수잖아. 3의 n승은 절대 빵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이 하얀색만 보시고서 b는 마이너스 3a 빼기 9구나. 그렇다면 너를 여기다 쏙 집어넣어서 다시 식을 정리해보면 x의 n승 괄호 열고 x 제곱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인수분해를 잘 하시는 편이라서 여기 있는 비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 qx가 될 거고요. 플러스 3의 n승 x 빼기 3인데 이 긴 괄호 안에 있는 식들을 보았더니 인수분해 해주고 싶죠. 얘네 둘이 먼저 하시면 x 빼기 3, x 플러스 3이고, 얘네 둘이 인수분해 하시면 a, x 빼기 3이고, 제가 인수분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얘는 x 빼기 3, x 더하기 3 더하기 a로 인수분해가 돼요. 얘가 뭐라고? 얘가 다시 식 쓰기 귀찮으니까 x 빼기 3, x 더하기 3 더하기 a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 다음에 식을 멀리서 봤어요. 근데 x 빼기 3으로 양변을 나누면 지워지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식들을 다시 써보면 x 더하기 3 더하기 a는 x 빼기 3 qx가 되고요. 플러스 3의 n승입니다. 그런데 또! 이 새끼가 또 있어! 구질구질하게. 얘를 없애기 위해서 x에다가 또 여기다 3을 대입해요. 3을 대입하시면 3의 n승 3 더하기 a는 너는 죽고서 여기 3의 n승만 남죠. 3의 n승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3의 n승으로 나누면 여기는 1만 남죠. 그러므로 6 더하기 a가 1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5고요. a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b는 마이너스 5 집어넣으시면 15에서 9를 빼면 6이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0입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83번. 요거를 풀어줘야 니네가 RPM을 풀 거니. 자, 보세요. 골치 아프네. 자, 등식이 있는데 완전 짜증나.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니네가 생각하시기에 봐봐. 모든 실수 x, y, z에 대하여 여기는 등식이 생각하면 x, y, z에 대한 함등식이니까 식을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근데 봤더니 식꼬라지가 x하고 y가 곱해져 있어. 대환장 파티라고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봐봐. 식은 2개고 문자가 3개죠. 이 식은 절대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없다고 얘기했지. 근데 x하고 y하고 z의 비율만 구할 수 있는데, 자, 잘 들어.
이 문제도 다음 시간에 할까? 아니다. 그냥 하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없애고 싶은 문자를 하나 정해요. 그 중에서 어떤 거 없애고 싶어요? Z 꼴보기 쉽지. Z 익숙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x 빼기 2y 빼기 3z는 0 얘를 먼저 썼고요. 여기 있는 식에다 곱하기 3을 해요. 그러면 3x 빼기 3y 빼기 3z는 3이에요. 이 식 두 개를 뺐어요. 얘들아 잘 들어! 지금 하는 테크닉을 잘 기억해야 돼. 알았어? 잘 들어. 잘 들어. 근데 내가 니네 중학교 때 보여줬어. 실은 중2 때.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아 뺐어. 아 뭐야 뺐어. 30. 아씨 상상이 없어지지 않았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세요. y는 2x 빼기 3이야. 아씨 이렇게 계산 완전 복잡하네. 아씨. 그런데 어렵네 이 문제. 이거 하나만 대입해가지고 Z하고 X 곱해져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자, 아씨. 완전 짜증나는 문제. 그러면 Y를 X로 표현했는데 니네가 문자를 최소한 지금 X, Y, Y, Z, Z, X 때문에 짜증나는 거잖아. 최소한 문자를 두 개 정도 없애보자고. 지금 내가 Y를 X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식 둘 중에다가 아무데나 집어넣자. 여기다 집어넣자. 여기다가. 그러면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X 빼기 Z는 1 플러스 Y지. 그지? 이 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잘 들어. 그러면 x 빼기 z는 1 플러스 y니까 1 플러스 2x 빼기 3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얘가 1로 오면 얘가 x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가면 마이너스 2. 자, z하고 2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이쪽으로 가. 그러면 2 빼기 z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x를 z로 표현을 했어. 그러면 내 생각에는 Z만 남길게. 왜냐면 이 상태에서 이거 두 개를 집어 넣으면 복잡할 것 같으니까 XY Z 중에서 Z만 남기는 거야. 그럼 내가 X를 Z로 표현했으니까 Y도 Z로 표현하고 싶잖아. 그러면 Y는 2X 자리에 2 빼기 Z 2 빼기 Z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이야. Y를 내가 Z로 표현했어.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봐봐. A X가 2 빼기 Z죠. Y는 1 빼기 2Z지. 플러스 B Y는 1 빼기 2Z고 여기 있는 Z는 그냥 살아남았지. 그 다음에 자 C 곱하기 Z가 있고 여기 X를 Z로 바꿔. 이러면 12가 되는데 느낌이 오셨겠지만 자 문자가 많아서 X하고 Y를 다 Z로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Z만 남겼잖아.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런 거 내 시험에 낸단 말이야. 항등식 문제. 자 A 얘네 둘이 곱하면 2Z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Z 플러스 2.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잡한 식을 빨리빨리 눈으로 암산하는 연습을
해놓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b z제곱 플러스 bz가 되고요. c 2cz 자 이거 곱하시면 2cz 이거 곱하시면 마이너스 z제곱 빼기 12는 0이 되죠. 얘들아 잘 들어. 본인이 수포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한순간이야. 진짜 한순간이야. 잘 들어. 저는 여러분들 어머님하고 한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봐봐. 최소한 2반에서는 안 나와야 돼. 자, z제곱. 너도 한순간이야. 잘 들어. 자, 2a. 자, 지웠어. z제곱 빼기 2b. z제곱 빼기 c. z제곱 했어. 자, 이거 지웠어. 마이너스 3a. z 플러스 b. z 2c. z. 그 다음에 z가 없는 아이들. 2. 뭐야? 아, 그렇지. 2a 빼기 12는 0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각각 다 빵이 돼야 되죠. 근데 다행히도 제일 마지막에서 우리가 뭔가 다 구할 수 있는 소스가 나오지. a는 6이고 여기서 구한 6을 이 식이랑 이 식에 집어넣어서 bc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x, y, yz 곱해져 있으니까 x랑 y를 z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문자를 하나로 줄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연습해 보시고요. 요 위에 있는 82번은 다음 시간에 내가 이것만 가지고 30분 이상 설명할 게 있어서 이거 설명하고 나서 집에 나갈게요. 이거 빼고 숙제하세요.